안녕하세요. 이성원TV의 이성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앞에서 선택했던 문제 832쪽입니다. 832쪽의 예상 문제 10번 선택을 했죠. 자, 예상 문제 10번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출제 횟수가 상당히 많죠. 기사에서 한 6, 7번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상대적 독성 수치는 독성의 크기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화학적 상호작용을 무엇이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2 플러스 0은 10이다 이거죠. 2 플러스 0은 10이다. 상가작용, 그 다음에 가성작용, 상쇄작용, 상승작용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가작용이라는 개념을 보시면 상호 가중한다 그런 뜻입니다. 가중하는 독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2 플러스 3의 물질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A 물질은 독성이 2고 B 물질은 독성이 3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가중을 시키니까 나타나는 독성은 이제 5가 나타나는 그러한 형태를 그러니까 상가작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성작용이라는 것은 가성작용 이거는 다른 말로 이제 강화작용이라고도 합니다. 강화작용. 얘는 독성이 없는 물질이 작용을 해요. 독성이 0인 물질이 작용을 해가지고 만약에 독성이 2인 물질 A가 독성이 0이고 B가 독성이 2가 되면 이것이 독성이 10배로 커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10, 뭐 내지는 20 이런 형태로 이제 증가되는 이러한 형태를 뭐냐면 가성작용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것은 보통 뭐냐면 그 상가작용에 해당되는 것은 염소계 살충제하고요. 이 살충제 플러스 할로겐 용매 용매가 이제 이러한 상가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의 보기를 들면 가성작용의 개념은 사유마탄소 하고 이제 뭐냐면 뭐 소금하고 소금이 낫겠네요. 소금이나 해염입자 이런 거 하고 시아나칼륨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일단 뭐가 독성이 0이죠. 그런데 뭐냐면 이것이 시아나칼륨하고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 이게 작용을 하게 되면 반응을 해가지고 염화칼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독성이 아주 이제 크게 증가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상쇄작용입니다. 상쇄작용. 이거는 이제 독성이 상쇄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독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상쇄작용. 이거는 이제 기량작용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작용의 형태예요. 그러면 이제 독성이 2인 것과 3인 것이 A가 2고 B가 뭐냐면 3이다. 이것이 작용하게 되면 독성이 이제 오히려 뭐냐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 0.5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독성이 상쇄되는 작용을 기량작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승작용이 있는데요. 상승작용을 했을 때는 요거는 그 독성이 있는 물질끼리 반응하는 겁니다. 약간이라도 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독성이 0.5인 물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성이 여기 있는 것처럼 뭐냐면 뭐 1이나 2 이렇게 뭐냐면 있는 물질이 이제 작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10으로 이렇게 이제 증가되는 거예요. 얘는 가성작용은
독성이 없는 게 작용한다는 것이고 얘는 독성이 있는 것끼리 반응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10으로 대폭 정폭되는 거. 이거는 정폭이죠. 얘도 정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도 뭐냐면 정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둘 때는 상가작용하고 가성작용, 상승작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독성이 정가되는 쪽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 상쇄작용이나 기량작용 이거는 어디 독성이 작은 쪽으로 작용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기량작용은 작용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이 형태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배분적 이렇게 배분적 기량작용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량작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생체 전환을 통해 가지고 이건 이제 등으로 통해 가지고 뭐냐면 그냥 우리가 감소되거나 아니면 배설이 되어버려요. 그럼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뇨작용이나 아니면 분뇨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형태가 이제 몸속에서 어떻게 되면 축적되지 않고 나갔다는 얘기니까 좋은 작용이죠. 기량작용. 그 다음에 이제 수용체. 얘 이제 그러니까 달라붙어 가지고 결합해 가지고 감소되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수용체 기량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수용체와 결합하는 점. 이렇게 보면 수용체가 결합함으로써 이제 독성이 감소되는 거예요. 감소되는 현상.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화학적 기량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학적 기량작용. 이거는 화학 반응이죠. 독성 물질끼리 이제 화학 반응을 하는 겁니다. 상호 반응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불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 그러면 이제 독성이 이제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능적 기량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교재에도 이제 이게 다 있습니다. 그 생물학적 반응을 말하는 생리적 반응이다 그러면 반대되는 생리적 반응. 반응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독성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기능적 기량작용이다. 그래서 요런 거 형태가 뭐냐면 이제 시험에 잘 나올 수 있고요. 1차, 여기 이제 2차 시험에도 각각 나올 수, 이거는 전부 다 뭐냐면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작지만 엄청 뭐냐면 중요한 문제예요. 엄청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다 같이 출제 빈도가 높다. 이걸 꼭 명심을 하시고 반드시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판서해 놓은 정도의 지식을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을 1차 시험을 치고 2차 시험을 치는데 별 무리 없이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응시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관련되는 예상 문제가 뭐냐면 11번도 이게 이제 관련 예상 문제로 제가 체크를 했죠. 여기에 보게 되면 기사 시험에 이것도 뭐냐면 7, 8번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독성 물질의 생체 과정인 흡수, 분포, 생체 전환, 배설 등의 변화를 일으켜가 독성이 낮아지는 거예요. 배설 등에 의해 가지고 여기 보게 되면 자 생체 변환을 통해서 배설된다 그랬죠. 이게 뭐가 됩니까? 배분적 기량작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것이 이제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그 제가 딱딱딱 체크해 준 것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량작용이라는 것은 뭐가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알아둘 때 배, 수, 하, 기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네 가지를 배수하기. 그러니까 몸에 들어온 독소를 밖으로 빼내는 것. 그럼 뭐냐면
뭐가 됩니까? 독성이 경감이 되겠죠. 그래서 배수하기, 배분적 결함, 배분적, 그 다음에 수용체, 배수, 화학적, 하, 기, 기능적, 배수하기. 기량작용은 몸에서 빼내는 것, 독소를 빼내는 것, 배수하기. 이렇게 암기를 한번 해보세요. 암기를 내가 이제 요걸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예상 문제가 11번하고요. 11번하고 그 예상 문제, 유사 문제 2번하고 3번하고 요게 이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유사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산업기사에서도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산업기사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반드시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원래 이게 뭐냐면 그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들이 막 이합집산으로 그렇게 막 그러니까 섞여 있었어요. 그거를 뭐냐면 제가 이제 이 독성에 해당되는 부분을 독성에다 끌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산업기사 공부하는 사람도 개론에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꼭 그러니까 보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업기사 하는 사람도 꼭 보시라. 산업기사. 꼭 제가 이제 체크하는 문제는 꼭 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산업기사. 이게 이제 이 자체가 뭐냐면 산업기사에 다 시험에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이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기사에서 그러니까 한 3번 출제됐던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384쪽으로 가는데요. 384쪽. 자, 834쪽입니다. 834쪽에 가는데 그 종합연습 문제 1번을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했어요. 그죠? 종합연습 문제 1번. 01번입니다. 이게 이제 기량, 상성,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묻는 겁니다. 저것도 기사시험에 4번 정도 출제가 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냐면 6번 같은 경우는 뭐가 됩니까? 산업기사에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6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4번 같은 경우도 뭐가 됩니까? 여기, 산업기사에서 출제가 되고 있죠. SO2와 HCl의 반응 양상이 다음 유발할 수 있는 그 작용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거는 뭐가 됩니까? 각각의 뭐냐면 이거는 황산화물하고 HCl이니까 서로 뭐냐면 서로 다른 물질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독립작용이다. 이렇게 해야지만, 될 겁니다. 독립작용.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했던 문제가, 834쪽에, 834쪽에 예상문제 14번이 있습니다. 그죠? 예상문제 14번.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냐면, 혼합 유기용제 구성비. 다음과 같을 때 혼합물의 노출 농도가 얼마냐? TLV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포 비율 가지고 뭐냐면 TLV분의 1 이거 했죠. 그렇죠? 노출 농도를 물었으니까 TVM 리콜 해가지고 이건 분의 1 이렇게 했고 F1 TLV1 요거 더하기 F2 TLV2 뭐 이런 식이죠. 이렇게 쭉 더해가지고 뭐냐면 계산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식만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있으면 별 문제 없이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각각의 숫자만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금방 여러분들이 이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것과 유사한 문제가 이제 산업기사에도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게 보여져요. 종합연습 문제 1번 같은 경우도 산업기사 나왔죠. 2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도 나옵니다. 그래서 산업기사에서 특히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체크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상문제 15번을 보시면, 예상문제 15번, 여기 노출 기준 같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15번도 그렇고, 16번도 그렇고, 여기에 이제 노출 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답하고 풀이,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와도 반복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답하고
풀이. 여기 농도 기준, 이 뒤에 보게 되면 이제 기준치가 있습니다. 이 기준치를 전부 다 외울 수가 없어요. 노출 기준을. 그래서, 출제됐던 문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여기에, 지금 17번이 있습니다. 예상문제 17번이 있는데요. 17번은 뭐냐면, 하부법칙. 요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일정한 상수를 갖는다. 뭐가? 농도 곱하기 시간이. 그래서 앞에 우리가 요거 하부 법칙을 한번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연속 문제 1번, 2번을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했고요. 이것도 전부 다 뭐가 됩니까? 하부의 법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도 역시 하부의 법칙. 그래서 기사하는 사람들, 여기 이제 산업기사에도 출제가 되고 있죠. 하부의 법칙이. 그래서 기사, 산업기사 다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를 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을 체크를 했는데요. 19번을 체크했는데 19번은 이 이제 계산 문제 유형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 여기 보게 되면 19번은 저게 이제 SHD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되느냐면 사람에게 안전한 양 이걸 그러니까 추정한 것을 SHD라고 합니다. 활용되지 않는 거 됐는데 여기에 이제 안전한 그러니까 그 양이라는 것은 뭐가 됩니까? 여기 70이 돼 있죠. 70이 돼 있는데 요거는 몸무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키는 175 표준. 그다음에 이제 몸무게는 70kg을 표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70이 상수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SF는 안전계수입니다. 안전계수, 안전인자 계수.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기준치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THDO 영양이 없는 동물량입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에 SF분의 70 저것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설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하십시오. 읽어보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20번 체크하고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단위 환산을 해서 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예를 들면 한번 2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22번입니다. 22번에 납의 독성에 대한 인체 실험 결과 안전 흡수량이 체중 kg당 0.05mg이었다. kg당 1일 8시간 작업 허용 농도가 얼마냐 그랬어요. 당 근로자의 평균 체중은 70kg이고 해당 작업 시 폐환기론 시간당 1.25 세제곱미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농도를 묻는 거예요. 허용 농도가 얼마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체중당 여기 안전 흡수량이라는 게 있죠, 그죠? 요거를 가지고 그냥 문제를 풀어내요. 그러면 이제 안전 흡수량이 0.005 단위가 밀리그램 per 킬로그램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건 체중입니다. 니콜. 요 값이 이제 어떻게 나왔나? 그러면 이제 그냥 우리가 허용 농도를 걔가 물었으니까 허용 농도. 그러면 여기가 C를 허용 농도라고 밀리그램 per 세제곱미터 이렇게 나란히 나요. 이 단위가 나란히 되도록 놓고 세제곱미터를 끊어야지 되는 거니까 여기에 작업 시 폐환기율이 나와 있죠. 1.25. 그래서 여기 1.25 세제곱미터 per hour 시간. 그렇죠? 시간당 했으니까 여기 hour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단위가 이제 이렇게 끊어집니다. 1일 8시간 작업을 한다. 그랬을 때 뭐냐면 여기 8시간 1일 데이 그러면 이렇게 끊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기에 안 들어갔던 숫자를 한번 쭉 봅니다. 여기 보게 되면 평균 체중은 70kg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킬로그램이 밑으로 봐야 되니까 여기에 70kg 이렇게 해가지고 분의 1 하게 되면 단위가 뭐냐면 이렇게 다 끊어지고 밀리그램 per 킬로그램 데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이 안전 흡수량은 하루에 이러는 거죠. 하루
흡수량이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의가 일단 뭐냐면 저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 흡수량.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요 값을 뭐가 됩니다. 산출하게 되면 정확하게 뭐냐면 일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을 답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뭐 전부 다 단위로 여러분들이 푸시면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공식을 외우지 마시고 뭐 단위로 저렇게 한번 풀어보시라 이런 겁니다. 그 단위로 풀다 보면 저절로 뭐냐면 저런 것도 이제 위에 있는 문제 이런 21번 같은 문제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10문제를 다 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속성 예상 문제다 해가지고 요거를 한번 별도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성 예상 문제입니다. 예상 문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그 내용과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결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량작용이란 다음 중 어떤 상호작용을 말하느냐 그렇습니다. 화학물질의 존재로 인해서 어떤 화학물질의 독성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기량은 감소되는 작용이죠. 그죠? 그래 1번은 틀렸고요. 화학물질의 존재로 인해서 어떤 화학물질의 독성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2번이 가장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두 개나 그 이상의 화학물질이 노출되어 생긴 독성이 개별 물질의 독성의 합과 같은 현상. 이거는 상호 가중이 되죠.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유해물질이 공존하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 이거는 상가작용의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4mg의 유기용제가 20%의 독성을 일으키는 반면에 같은 양의 다른 유기용제는 30%의 독성을 나타낸다. 만약 동량의 두 가지 유기용제를 포함하는 8mg, 8mg에 이거 합한 이게 4mg 20%, 4mg 30% 독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8mg에 노출되었을 때 50%의 독성을 일으켰다. 이 상호작용을 다음 중 무엇이라 할 수 있냐고 그랬는데 이거는 각각이 20%인데 지금 뭐냐면 상호 혼합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50%의 독성을 나타내니까 뭐가 되죠? 가중이 되었죠. 그죠? 그래서 상가작용이다. 상호 독성이 가중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노출 기준의 개념을 가장 옳게 나타낸 것이 뭐냐? 그랬습니다. 노출 기준입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허용 불가 수준이다. 초과해서는 안 되는 허용 노출 수준이다. 바람 등을 유발하는 인체 최저 유해 기준이다. 만성질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가장 정확한 것은 2번이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초과해서는 안 되는 허용 노출 수준을 말합니다. 노출 기준의 개념이에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미국의 직업안전보건청 OSHA에서 발표하는 작업장에서의 노출 기준을 무엇이라느냐 그랬습니다. 역치 제한값, 허용 농도 노출 제한, NIOSH의 공구 노출 제한, ACGIH 제한 TLV를 인용해서 법제화한 값이다. 자, 이것은 미국 안전보건청에서 발표하는 작업장에서 노출 기준. 허용 노출 제한이죠. PEL이라고 합니다. PEL.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요한 문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출 기준에 해당되는 것까지 뭐냐면 한번 참고해서 봐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강의는 이제 진폐, 자극성 뭐 이쪽으로 또한 문제를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10문제를 체크해 드릴 겁니다. 10문제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뒤따라가는 그런 형태로 강의가 진행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